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그 다음 날 한 의원이 참석했던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한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막았다며 정치특검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이른바 당정대 회의 논의 내용을 한 의원에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와 같은 날 열린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특검이 보낸 소환장은 오늘 오후 한동훈 의원실 측이 수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통보받은 적이 없다. 정치특검의 언론 플레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동훈 의원은 출국 금지를 두고 특검을 비판했었습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놓고 공인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개적으로 출국 금지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국 금지를 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나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출국 금지의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죠.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보공개들 절차를 통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이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대로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는 저를 왜 출국 금지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싸움 하듯이 출국금지를 2번이나 연장했어요. 그래놓고 모양 빠지게 출국금지를 슬그머니 해제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그렇게 엿바꿔 먹듯이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제 12.3 계엄 다음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 참석자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 출석 조율 응답이 없어서 서면으로 통보했다라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조금 직전에 특검에서요. 의원실에서 오늘 소환장 수령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다 엇갈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저희가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부를 때는 그러니까 유선상, 문자상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실무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거나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좀 정확하게 남기려고 소환장을 보내더라고요. 저희도 사건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출석 조율에 응답이 없어서 서면 통보했다는 걸 보면 아마 한동훈 의원과 직접 소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을 거고 보좌관이나 아니면 그 보좌진들 측근 이렇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아니면 변호인이 있을 수도 있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통을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서면 통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이를테면 소환에 응하고 이런 게 어떤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내 책을 봐라.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어느 국민도 그렇게 조사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국 금지도 뭐 수원지검의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사건에 뭐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응하시는 게 좀 국민 앞에 도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한동훈 의원은 이 2차 종합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계엄 다음 날 있었던 이 당정대 회의 지금 와서 뭐 거기서 더 밝혀낼 게 있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날 이미 12월 4일 날 당정대 회의가 열려서 당시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날 저녁에 아마 이제 이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법제처장 4명이서 회동을 했던 네. 비공개 회동을 했던 사실도 있잖아요. 안가 회동 거긴 한동훈 의원은 없었던 거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과 어떤 기자들이 이 회의를 취재를 했고 또 공식적으로 그때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그건 뭐 사실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 출국 금지했을 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출국 금지했을 때는 수사 안 하다가 출국 금지 안 하고 할 때 더군다나 지금 이번 특검이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처음에 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을 다 넘겼어요. 그러다가 또 법을 바꿔서 지금 30일 또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수사 내용을 보면 1차 특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지금 기각률이나 영장기각 등등을 보면 지금 이 2차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2차 특검보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에게 곧 뭐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겠다 뭐 등등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특검이 지금 특검을 연장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부른 겁니다. 아니 그러면 3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성과가 없으니까 한동훈 의원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우리 한동훈도 수사했다라는 거를 해서 뭔가 결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가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결과가 없이 그냥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의원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마 피고발인 이제 피고발된 상태로 출국 금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더 연장을 안 하면서 7월 12일부로 출국 금지는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이건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일단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권에 제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에 4조에 보면은 그 출국 금지 규정들이 쭉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그다음에 벌금이나 세금을 안 낸 경우 이런 경우에 출국 금지가 걸리고 그다음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출국 금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무작정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도망가봤자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출국 금지의 목적은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서 이런 우리나라 그런 문제 형사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됐을 때 출국 금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도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그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거니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찬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네. 지난번에 들어갈 때도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 땅이 있는 곳, 그 가족의 땅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자기 노선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날 사실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 한 통 받고 갑자기 그 전면 철회를 합니다. 네. 그 과정에 뭔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드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게 이제 특검이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그때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 있어서 기자회견 하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전면 처리란 말을 그 전에 없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국민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특검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파악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원희룡 전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추후에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징계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 외에요. 징계 절차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역 의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면밀히 봤을 때 토론회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토론회 후였다면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또 다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서 화제를 돌리는 거는 저는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이에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광한 최고께서 당을 위해 어찌할지 결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최고위의 의견을 모을지 아니면 바로 윤리위 절차 개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윤리 절차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할지 아니면 윤리위에서 엄중 조치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윤리위 조치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도부랑 윤리위가 별개의 독립된 기구라고 하는데 왜 최고위에서 윤리위로 갈지 말지 엄정 조치 이런 걸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윤리위는 뭐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윤리 제소가 들어오면 윤리에서 알아서 할 텐데. 네. 근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마 최근에 우종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윤민우 위원장이 뭔가 누군가와 긴밀하게 외부의 자료를 유출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걸 한번 폭로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윤리 내부 지금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뭔가 당대표가 윤리위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윤리위가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고 뭐 이런 지금 루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당연히 이거 실현을 한 거죠. 잘못했고 이런 지적들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매일 지금 올림픽 공원 가서 거기서 그냥 참정권 문제만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간히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쟁의 중심을 전부 다 올림픽 공원에 뒀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당 차원도 아니고 본인이 어쩌서 불러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해서 지금 또 두 사람 다 친한계니까 그거를 또 징계 국면으로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진주 씨가 오늘 진종호 의원한테 정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발 좀 본질에 집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도 뭐 이걸 비난하고 하는데 민주당 자기들이 법통과 해놨잖아요. 네. 결국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이게 당권 경쟁에 따르는 뭔가 어떤 또 이 계파 갈등에 따르는 징계 국면으로 이슈가 넘어가 버리면 네.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발 이 문제와 관련된 집중된 이야기를 좀 야당이 해주라 네. 라고 하는 게 오늘 김준 씨가 2페이지에 걸쳐서 쓴 이 직접 편지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유념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또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서 또 친한데 뭐 당권파의 싸움으로 전개해 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정점식 원내대표도요. 재발 방지가 우선이고 징계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